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할리우드의 유명 배우 드류 베리모어의 놀라운 인생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우리에게 사랑받는 많은 영화에 출연했으며 배우뿐만 아니라 프로듀서, 작가, 감독, 그리고 사업가로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화려한 경력 뒤에는 놀라운 가족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드류 베리모어는 1975년 2월 22일 미국의 유명 배우를 배출한 베리모어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무려 1860년대까지 올라가는 후덜덜한 집안입니다. 1920년대 이미 베리모어 가문을 소재로 하는 코미디 연극도 만들어질 정도로 유명한 가문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는 사이가 안 좋았고 아버지는 가정에 소홀했으며 어머니 자이드는 드류를 배우로서 키우고자 혹독하게 다뤘습니다. 어머니는 그녀를 아주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데뷔시켰는데요. 드류가 겨우 11개월 때 첫 번째 광고에 출연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족은 오랫동안 존재했던 문제와 어머니의 파티 중심 생활 방식은 자칫 드류를 파멸로 이끌 뻔했습니다. 드류 베리모어는 자신의 힘든 어린 시절과 부모와의 독특한 관계를 불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어긋난 어린 시절 때문에 1년 6개월을 정신병동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또한 16살 때는 부모로부터 독립하려고 소송까지 했습니다. 그녀의 안타까운 시련과 가족과의 비밀을 알려드리고 최근의 소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먼저 드류의 아버지 존 드류 베리모어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그는 1960년대 TV 서부극 건 스모크와 로아이드에서 활약한 배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스타 트랙 촬영장에 나타나지 않아 6개월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 후로 거의 일을 하지 않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점점 쇠락해갔습니다. 드류에 따르면 아버지는 거의 함께하지 않았고 함께할 때도 폭력적이고 혼란스러운 성향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드류의 어머니 자이드는 그녀에게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자녀를 키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독일 난민 캠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드류를 키우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유분방한 성격을 지닌 사람이었으며 전통적인 모녀 관계보다는 친구에 더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또한 아버지에 대하여 그녀의 기억은 대체로 희미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는 있지만 그와의 관계는 거의 없었다고 말합니다. 드류가 9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했지만 딸과의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드류 베리모어의 어린 시절은 화려한 파티 문화와 밀접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드류를 파티 생활로 몰아넣지는 않았지만 그 방향으로 이끄는 데 일조했습니다. 모녀는 대부분의 밤을 클럽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당시 드류는 겨우 9살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드류에게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와 어머니는 과도하게 파티를 즐기며 술을 마시고 약물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드류는 12살에 치료를 받게 되었고 그녀는 코카인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생활은 드류의 건강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파티걸 이미지는 캐스팅에 장애물이 되었고 1986년부터 1989년까지 거의 일하지 못했습니다. 드류가 다시 큰 역할을 맡기 시작한 것은 1992년 이후였습니다. 드류는 어린 시절 영화 E.T.의 성공을 재앙의 조리법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의 연기 경력은 개 사료 광고에 출연한 이후 빠르게 성장했으며 결국 E.T.에 캐스팅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드류는 이 순간이 그녀의 삶에서 큰 하락세의 시작이었다고 말합니다. 한 인터뷰에서 E.T.의 성공이 많은 주목을 가져다 주었지만 7살짜리 아이에게는 큰 부담으로 비정상적인 명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6살 때 드류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과 촬영장에서 처음 만났답니다. 이때 드류가 스티븐에게 자신은 로큰롤 밴드 드러머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스티븐의 놀란 반응을 기대했지만 스티븐은 넌 여기에 안 맞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드류는 머쓱해하고 있을 때 스티븐은 내가 새 영화를 제작 중이니 그때 널 부를 거라고 말했답니다. 드류는 실망하며 자신을 안 부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오디션 연락이 왔고 드류는 E.T.를 통해 국민 여동생이 되었습니다. 이때 드류는 인기가 대단해서 SNL의 최연소 호스트로 출연하거나 미국의 전설적인 잔이
카슨쇼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베리무어 가문은 19세기부터 이어져 왔던 유서 깊은 배우 가문이고 그 가업을 잇기 위해 어머니는 드류에게 온갖 부담을 안기며 배우로 키워나갔습니다. 정작 유명 배우였던 아버지는 가정을 외면하며 무책임하게 버리고 방탕한 삶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드류는 일찍 영화 관계자의 눈에 띄게 되어 배우로서의 재능은 어릴 때부터 출중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다 이티로 일약 세계적인 아역 배우가 되자 사람들은 드류에게 자주 접근하였습니다. 그러나 설상가상으로 이티로 얻은 인기 때문에 학교 친구들은 드류를 시기했습니다. 회의감을 느낀 드류는 배우가 하기 싫다며 어머니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멍청한 애들한테 놀림받을래? 아니면 촬영장에 갈래? 라는 식의 협박 아닌 협박을 하였고 결국 드류는 어쩔 수 없이 촬영장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때 일반적인 아이들처럼 학교에 다니질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일어나 학교에 가는 대신 수업에 참석할지 아니면 어머니와 함께 클럽에 갈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드류는 아이들에게 받는 대우가 싫어서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으며 어머니와 밖에 나가는 것이 더 재미있었다고 회상합니다. 이때 어머니는 어린 드류를 데리고 세상이 이때가 찌들 대로 찌든 영화 관계자들이 모인 파티장에 들락날락했습니다. 드류가 샴페인을 마시던 어른들 앞에서 이상한 재롱을 떨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드류는 이런 자리에서 술과 담배를 시작했는데요. 당시 나이 불과 9살이었습니다. 10살부터는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기어코 마약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드류의 일탈은 미국 전역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드류는 어린 시절에 이미 심각한 약물 문제를 겪고 있었다고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녀는 아이스크림에 술을 붓기도 했으며 처음 술에 취한 것은 겨우 9살 때라고 합니다. 2015년 인터뷰에서 무엇이 좋고 즐거운지 무엇이 나쁜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아마도 기쁨을 쫓고 있었겠지만 진정한 기쁨은 아니었으며 너무 어려서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약물 문제는 점점 심각해져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 제한이 없었고 삶에 강력한 부모의 역할이 없었던 드류는 점점 나락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녀가 1991년 출간한 자서전의 제목을 잃어버린 어린 소녀라고 지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한편 백악관에서도 영향력 있는 스타가 마약을 하면 다른 청소년들도 따라할까봐 당시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의 영부인 낸시 레이건이 주도하는 캠페인에 포섭되었습니다. 모순적이게도 드류가 앞장서 청소년에게 담배는 금물이라는 공익 광고를 찍었으나 그렇다고 드류가 바로 일탈을 그만둔 것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후 사태의 심각성을 눈치챈 영부인이 드류를 다시 공식 석상에 세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드류는 울면서 본인이 얼마나 힘든지를 비로소 대중 앞에 말할 수 있었습니다. 드류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후 어머니 자이드는 마침내 기관에 보냈습니다. 드류는 그곳이 유명한 고급 병원이 아니라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병동이었다고 말하며 어머니가 자신을 그곳에 데려갈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회상합니다. 만약 알았다면 도망쳤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드류는 병원에서 1년 반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병원이 자신의 삶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르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드류는 2015년 인터뷰에서 그곳은 심각한 훈련소와 부트캠프 같았으며 끔찍하고 어둡고 매우 길게 느껴졌던 1년 반이었지만 그 모든 규율이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드류는 병원 생활을 통해 배려심 많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삶에서 규칙을 경험한 적이 없었고 삶에서 무언가가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드류는 14살에 병원에서 퇴원했으나 의사들은 10대 시절을 약물 문제 없이 보내기 위해서는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의 권유에 따라 드류는 독립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아이가 부모로부터 독립을 추구하는 것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떠올리게 하지만 드류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의 승인과 어머니의 동의 덕분에 가족과 관계를 끊는 것은 비교적 쉬웠습니다. 의사부터 사건을 맡은 판사까지 모두가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보다 독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독립으로 일탈은 제대로 갱생되었으며 어머니와의 소송 끝에
16살에 성인이라는 인정을 받아 독립하게 됩니다. 철없는 부모의 욕심이 이른 나이에 갑자기 스타가 된다는 것이 한 인간의 정신적인 성숙에 어떠한 문제를 불러일으키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그러나 삶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기대했던 것만큼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녀에게 파티를 즐기는 법을 가르쳤지만 설거지나 세탁 같은 일반적인 생활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일관성이 부족했으며 갑자기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는 기대는 어린 드류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드류는 14살에 아파트를 구하고 자신의 삶을 정리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오죽하면 냉장고에 음식이 썩으면 버려야 한다는 것도 몰랐다고 합니다. 드류가 한참 방황하던 시절 엄마와 함께 오프라 윈프리 인터뷰에 임했을 때 오프라는 걱정 어린 마음의 엄마에게 도대체 애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뭘 한 거냐고 대놓고 일갈했다고 합니다. 또한 드류에게는 이티의 친구 아니냐, 자꾸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타일렀답니다. 더 중요한 건 어머니는 심각성도 모르는지 자기 변명만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독립한 드류를 위해 스티븐 스필버그가 대부가 되었으며 데모는 소피아 로렌이라고 합니다. 10대 시절 약물 복용, 극단 시도와 우울증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친부모보다 스필버그와 소피아 로렌이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드류의 독립 이후 여러 차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관계가 악화한 것은 1990년대 후반 어머니가 드류의 아기 시절 옷을 판매한 이유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2012년 6월 2일 전 샤넬 CEO 아리 코펠만의 아들 윌 코펠만과 결혼할 때 어머니를 초대하지 않을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드류는 의무감이 아니라 단순히 어머니가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머니를 돕고 있습니다. 드류는 어린 시절의 화려한 파티 생활을 경험하게 한 것에 감정을 품고 있지 않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거리가 있습니다. 드류가 처음으로 어머니가 되었을 때 아이를 갖는 것이 어머니와의 관계를 가깝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상만큼의 유대감을 형성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드류는 공식적으로 어머니에게 화가 났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1980년대 극단적인 생활이 그들의 관계에 가장 큰 상처를 주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드류는 두 자녀의 엄마로서 이 세상에 좋은 엄마가 되어 아이를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드류는 유방축소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본인도 인터뷰에서 늘어진 가슴을 없애고 나니 내가 좋아하는 킥복싱도 마음껏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애덤 샌들러와 웨딩싱어, 첫 키스만 50번째, 블렌디드 3편의 영화에서 커플로 출연했었습니다. 드류는 이티로 어린 나이에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후 초능력 소녀의 분노, 돌이킬 수 없는 차이의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스크림, 웨딩싱어, 25살의 키스 등 로맨틱 코미디와 공포 영화에서 활약하며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미녀 삼총사 시리즈에서는 제작자로도 참여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드류는 1995년 플라워 필름스를 설립하여 제작자로서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는 돈이 닿고 첫 키스만 50번째,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여러 히트작을 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작자로서 창의적인 비전을 실현하며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2013년 화장품 브랜드 플라워 뷰티를 론칭하며 뷰티 산업에 진출했습니다. 그녀의 브랜드는 고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많은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담은 자서전 와일드 플라워를 2015년에 출간했습니다. 2017년 5월부터 글로벌 기업 매스 그룹의 부회장 데이비드 허친슨과 사귀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3번 결혼과 이혼을 했습니다. 최근 드류는 드류 베리모어 쇼에서 토크쇼의 진행자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게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긍정적이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많은 시청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드류 베리모어는 연기, 제작, 사업,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끊임없이 도전하며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와 긍정적인 에너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